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유쾌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국의 법대로 5월 4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국회에서 또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전국이 상당히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할 때만 해도 협치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협치는 깨지고 저는 이것을 내다바이 당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협치를 미끼로 내걸어서,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을 미끼로 내걸어서 내다바이를 당했는데, 자, 이건 이제 정치권의 문제고, 총선 이후에 정치권의 민주당이 완전히 점령군처럼 좀 행세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이재명, 그리고 조국, 그리고 이재명 밑에는 이화영 이런 사람들의 사법 처리 문제예요. 그럼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번에 그 검찰청 술판 여기에 대해서 지방의 간자리에서 경고를 했죠. 이재명 캠프에 사실상 이재명에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는데 대검 원내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서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으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 그렇죠. 네. 저번에 그 이원석 총장이 요즘은 그 연필을 직접 뾰족하게 하루 네. 5자루씩. 예, 하루에 5자루씩. 아마 이제 그 선거도 끝나고요. 네. 검찰이 그 조직의 명운을 걸고 아마 수사에 나서지 않을까. 예, 예. 특히 그 원래에서 뭐라 했냐면 이화영, 실제는 이제 이화영이가 술자리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한 거죠. 그렇죠. 예, 이 말은 예, 이제 이재명이 뒤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이 있죠. 예, 예. 결국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 이화영이는 예. 없는 사실을 입증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보고 제보고 이게 너 살인 안 한 걸 네가 입증해라 하면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렇죠. 내가 살인했어. 살인한 걸 상대가 입증해야지요. 그렇죠. 너 살인했어. 안 했으면 입증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예.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이제 그 압박을 하면서 예, 예. 우리 그 검찰을 흔드는데 예. 조직 그러니까 검사들은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태산처럼 무겁고 예. 담담하게 맡은 직무를 완수해라. 예. 이 말은 이제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결국은 이제 그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이 말은 그 여의도 쳐다보지 말고 국민과 여의도. 그렇죠. 그다음에 여의도 민주당이나 정치판. 뭐 이재명이 예. 쳐다보지 말고 예, 예. 오로지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태산처럼 예. 오로지 이게 법과 원칙 예. 그리고 이제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대로 예. 제대로 이제 검찰권을 행사해라. 예. 이런 이제 강경한 지시고요. 예. 이 원래 회의 제목을 어떤 신문에서 예. 성난 이원석. 앵그리. 그렇죠. 앵그리 이원석. 이원석 총장이 뭐 화를 내거나 예.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요 표정도 보면 항상 똑같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진짜 화가 난 성난 표정으로 이제 그 예. 민주당 예. 이재명과 이화영을 겨냥한 예. 그래서는 아무리 봐도 그 6월 달에 예. 이화영 선고가 되면 예. 아마 이제 그 이재명이는 처리 불가피하다 구속이 이래 보고 있어요. 6월 7일에 이화영 1심 재판이 있는데 그 이화영은 지금 계속 재판 연기하기 위해서 또 보석 신청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법원은 그대로 이제 선고를 할 거고 그럼 거기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이제 판결문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성난 이원석 국민만 보고 간다. 그러면 결국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이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조간신문들이 이런 내용을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 본데 김건희 명품 백 의혹 검찰 전담팀 꾸려 수사를 한다. 자, 이게 다 이 보도가 됐고 이 그러니까 명품 백이라고 합니다. 디올 파우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신문에 다 명품 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어드렸는데 야당의 특검 압박에 이원석 명품백 신속 수사하라 직접 지시.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한 건 국민만 보고 한다. 이것은 선거 결과 그리고 정치권에 관계없이 이 수사를 하라. 이재명도 그렇고 지금 그 수사 대상들 뭐 돈봉투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디올 파우치 수사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전단팀까지 꾸려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김건희에서 특검법을 뭐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라는 게 검찰 수사가 끝나서 미진하면은 특검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도 있고 뭐 특검 대비용이다. 예. 우리가 이제 검찰이 최선을 다해야 특검이 안 안 되니까 예. 특검 방어용이다. 뭐 그런 이런 거 이제 특검 그 방어용. 별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 단어로 이제 이걸 의도를 분석해 보면요. 이원석의 성난 이원석의 의도. 지금 이제 그 김건희에서 명품백 전담팀 예, 만들고 예. 수사해라. 예. 이거는요. 예.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이제 그 육참 골단이다. 오랜만에 이재명이 예. 잡으려면 우리 살도 이게 좀 배주되는 거예요. 아, 예. 이 정도로 이게 예. 대통령의 부인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인들 예의가 없다. 예. 아.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예. 철저하게 법만 보고 국민만 보고 수사한다. 실제로 이제 검찰 그렇게 해야죠. 예. 예. 아니 김건희에서까지 전담팀으로 수사하는데 이재명이는 봐주면 됩니까? 그렇죠. 따라서는 이재명을 잡기 위한 명분용으로 아, 명분용으로. 다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 이쪽 저쪽에 다 네. 수사한다. 따라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수사 네. 우리 살을 좀 빼주고 아. 이재명이라는 게 뼈를 네. 치해버리는 육참 골단 아. 이런 게 전략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여론, 이재명 구속을 앞두고 네. 우리가 이게 여야 공정하게 예. 수사한다 검찰권은 예.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일단 뭐 여론에서 갑자기 뭐 선거가 끝나고 뭐 했는데 이재명 원래 이제 절차대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갑자기 선거 끝나서 이재명이 저렇게 막 기고만장하고만 정치권을 휘어잡고 하니까는 이재명을 구속하려 하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수사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한 축이지만 그 법대로 수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까지 예.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하는데 예. 이재명이가 대통령 부인보다 법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너 이제 법의 원칙에 따라 보면 예. 누가 뭐래도 이게 이화영보다 책임이 큽니다. 예. 그건 맞잖아요. 예. 이화영이가 이제 자기가 방부하려고 돈 북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신분은권이죠. 신문권이죠. 근데 이화영이가 뭐 어떤 정혁진 변호사는 10년 이상 보고 저도 한 6, 7년 이상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재명이는 최소한 그 이상 노이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우리 검찰은 이재명이든 김건희 여사든 우리는 이게 절대 사람 이름 가리고 예.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면서 예. 법에 따라 간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 봅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네. 실제예요. 예. 김건희 여사는 이게 그 전담팀 만들어봤자 예. 별로 놓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김영란법의 그 배우자는요. 100만 원 이상 한 번에 받으면 안 된다는 금지 규정만 있고 예. 받았을 때 처벌한다는 조문이 없어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입법 미비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가 알고 신고 안 하면 받은 문제죠. 걸 알았다고 알고 나서 신고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검사 그럼- 출신이? 그거 그건 녹취 보면 모르잖아요. 가져와서 갖다 놓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그걸 받을 사람입니까?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김건희에서는 전담팀 아니라 뭐 예. 전담팀이 100명 구성해도 예.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철저하게 수사는 하죠. 왜 이재명을 만약 영장 칠 때 또 예. 좌파들이 왜 김건희 수사는 안 하고 예. 이재명만 하느냐 그렇게 하겠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검찰도 야 우리 전담팀 만들어서 김건희가 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도로 저는 김건희 여사를 먼저 하고 예. 아마 이제 그 6월 7일 예. 선고되면 이재명까지 치기 위한 예. 사전 포서로 봐요. 그러면 전담팀이 파우치 말고 주가 조작 이것도 그건 아니죠. 주가 조작 그건 딴 데서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이미 다른 부서고요. 예. 그거는 이제 권오수 회장 재판이 끝나면 아, 그렇죠. 왜 공수처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예. 공범위 양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는 다르고 근데 그 파우치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요. 예. 전담팀을 만들다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예. 목사가 예. 참칭 목사죠. 아, 그렇죠. 중국 그 부분 그것도 이게 고소가 돼 있어 같이 조사합니다. 아, 그 부분 그러니까 전담팀이네. 예, 이 목사가 북한에 들락날락인 거, 그다음에 어떤 공작을 했는지, 예. 그게 실제 저는요, 300만 원짜리 영수증이 가짜 여관성이 많다. 이자들이 이원석 총장의 부인 계좌까지도 그럼요. 위조해가지고 제가 4,100만 원 어제 뿌리거든. 제가 전에 들었어요. 야, 그거 보니까 이게 저는 300만 원 쓸까 취재할 때 예. 그냥 가짜 영수증 하나 만들고 가짜 있잖아 가방
짝퉁이라 짝퉁. 아, 그 뭔가 드러날 수 있겠네. 근데 그게 만약에 짝퉁이면요. 예. 100이 안 되면 아예 범죄가 안 되잖아. 100만 원이 안 되면. 예, 예, 짝퉁이면. 예. 짝퉁이 100 넘진 않잖아. 아. 그부터. 예. 그 다음에 그 스토커. 고발돼 있죠? 네, 그렇죠. 목사가 스토커. 스토킹으로 고발돼 있죠. 그 다음에 저는 건조물 침입도 된다고 해요. 주거침. 쏘기가 들어왔잖아요. 예. 우리 이 송구권 사무실에 예. 뭐 배달 온 것처럼 쏘기가 문 열어서 들어오면 그 주거침입이거든. 그렇죠. 들어오라 해도 예. 쏘겠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도 이게 조사하고요. 저는 전담팀에서 예. 김건희 여사에게 뭐 조사해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이게 참칭 목사의 범죄까지 종합적으로 예. 조사하면 오히려 그 목사가 예. 다칠 가능성이 많다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육참골단 말씀하셨는데 이 뼈를 치기 위해서 이재명의 뼈를 치기 위해서 이제 살을 내어주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살을 안 내어줄 수도 있는 거죠.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없어요. 살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대신에 지금 이제 전담팀이 만들어지면 두 가지를 할 거잖아요. 하나는 파우치를 왜 받았느냐, 그리고 왜 안 돌려줬느냐, 뭐 이거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우치를 주는 과정에서 이 손목시계에다가 카메라 부착을 해서 가는 몰카. 그렇죠. 이게 몰카를 이것도 스토킹까지 그러면 같은 사건이니까 스토킹도 여기다 다 같이 넣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정말 뜻밖의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재밌는 게요. 예. 김영란법을 잘 읽어봐. 이거 좌파들이 별로 일반 변호사 관심이 없잖아. 아, 예. 근데 그 배우자가 받았잖아. 사무나 비슷하게 돼가지고 지금. 근데요. 준 사람은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처벌조항이 없어도 최재형 목사 그렇죠. 탐칭. 준 사람은 처벌됩니다. 목사 탐칭한 최재형. 그 김영란법으로는 처벌될 겁니다. 그게 이게 또 필요적 공부 같이 주고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벌 준 사람에게 그 처벌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 처벌조항이 없어도 배우자 할 때. 예. 따라서 이제 이거는 오히려 목사 때려잡는 예. 결과로 놓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예. 검찰은 오로지 성역 없이 예.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수사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거는 사건이 없잖아 받은 거는. 그러고 나서 진짜 중대한 범죄. 이재명 100억이 넘는 뇌물이잖아. 그렇죠. 이걸 친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김혜경도 기소 그하고 맞추는 거예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잖아. 예. 그러면 김혜경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공직선거법 10만 4천 원만 기소됐죠. 그것만 기소됐죠. 근데 뭐 일제 법화가- 산포 뭐 그런 거 다 안 됐죠. 초밥 뭐 이런 거 다 안 됐죠. 그게 제가 알기로 조명현 씨한테 제가 알기로 2, 3천만 원 정도 추가 기소됩니다. 횡령배임으로. 행룡배임으로 일단 이재명, 김혜경 다. 과일만 해도 뭐 몇천만 원, 그러니까. 뭐 천만 원대, 뭐 2천만 원 하는데. 예. 그러면 김혜경을 또 추가 기소할 때 좌파들이 왜 김건희 여사는 안 하냐 예.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하고 있잖아요. 잘못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거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은 아니지만은 수사를 하면은 철저히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려면은 뭐 필요하면은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뭐 조사도 필요하겠네요. 지금 서면, 지금 제가 보기 방문, 소환. 방문 조사 제일 유력한 건 저는 서면함에게 또 약하다고 잡아도 될 거예요. 그런다고 그 소환할 수는 없죠. 소환은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이 검사가 대통령실에 가서 예. 방문 조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정을 하면서 얼마든지 저는 조사 뭐 어떻게 해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처벌될 일 없다 봐요. 그럼 조사를 하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최재형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렇죠. 뭐 고향에 양평에 이제 부모 팔아가지고 부모를 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막 자극을 해서 뭐 효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접근을 한 이 이야기부터 그다음에 몇 번이나 이제 찾아오겠다고 해서 이제 거절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오라고 했는데 그때 몰래 카메라를 들고 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드러나게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이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제가 어떤 방송을 봤더니 예. 야 이원석이 너 너무 좌파니야? 왜 저도 이재명이 김혜경이는 안 치고 왜 김건희 여사만 칠라느냐? 저도 그거 봤어요. 그거요. 네. 너무 피상적으로 본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게 철저히 수사를 해야 돼. 그런데 나올 게 없어요. 근데 형평성을 맞춰야 저쪽을 치잖아. 결국 이재명, 김혜경을 치기 위해서 저는 성역 없이 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임기가 8일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아마 임기가 9월까지 된대 이원석 총장. 9월까지 된대 8일 되면 이미 다음 총장이 이제 그 내정이 되고 인사청문회 하고 막 하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5월, 6월, 7월 남았는데 혹시 이것만 하다가 이재명까지 안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이 끝났거든요. 수사가 그게 옛날에 구속영장 청구했던 거잖아요. 한번 했는데 유창원이 그렇죠. 기각시켜버린 이미 그때 거죠. 수사 끝났잖아요. 이번에 이화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화영이가 검찰에 진술한 조서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증거 능력을 판사가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화영이가 검찰에 진술한 조서에 보면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자기와 관련한 여러 자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화영이는 회유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 조서 자체가 쓰레기라는 거고. 근데 판사가 볼 때 그 변호사 입회하에 다 이제 진술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래가 이화영이를 유지하면 그러면 이게 거기에 들어있는 이재명 보고 부분도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 하나만 더 증거를 보태가지고 이재명이 저는 기소는 100% 합니다. 왜? 영장 청구한 거는. 다만 이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화영이 형량이 많이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법이라는 게 형평이 있잖아. 지금 그 구형이 15년이니까. 그럼요. 아니 신부름한 부지사가 부지사가 이게 중형이 놓는데 도지사가 불구속 기소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뭐 정의가 아니죠. 그럼 허지부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똑부 검사잖아요. 이원석. 똑 부러진 검사 이원석이 정말 특수통으로서 검찰에서 가장 실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뭐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똑부 검사가 검찰총장 이제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검사복을 벗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몇 년 정도 검사했을 텐데 그 검사 생활의 피날레를 이재명 구속영장 치는 걸로 나올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국회 통과는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그건 나중에 국회 문제고 지금 저도 보니까는 이 임기가 국회 22대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일주일 후에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개원 국회가 열리면은 6월 쭉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는 또 시간이 좀 있습니다. 7월부터는 비회기가 될 수가 있는데 원래 국회법대로 하면 비회기예요. 7월부터 8월 15일까지. 그런데 아마 방탄국회 소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국회 문제는 국회 문제고 그렇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검사 이원석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본인이 8월 달에 임기 마치기 전에 6월 7일 날 이화영의 재판을 보고 6월 중순이나 그 이후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게 이원석의 피날레 검사 생활이 되겠네. 그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뇌물이 100억이 넘는데 그걸 이게 불구속한다. 그리고 이게 법카가 누가 쓴 거예요? 그렇죠. 일제 샴푸라든지 그다음에 그 샌드위치 이게 누가 문 거예요? 근데 배소연이가 10만 4천을 구속영장 청구했잖아. 그렇죠. 기각은 됐지만. 따라서 이거는 이제 불가피한 이걸 불구속으로 하면요. 이현석 총장에게 두고두고 오점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본인은 당당하게 영장을 치고요. 그다음에 국회 민주당이 부결하는 거는 그건 본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민주당이 비난이지. 그러면 따라서 본인은 이제 검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이원석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걸 또 부결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 민심이 엄청나게 역풍을 맞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요. 뭐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선거가 또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서. 그럼요. 뭐 보궐선거도 재보궐선거도 그 앞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국회도 물론 이제 워낙 친명 뭐 체제가 돼가지고 국회 통과가 뭐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검찰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또 국회의 영역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이게 자고민하지 말라는 게 이원석 총리 그래서 여의도 쪽을 바라보지 마라. 그냥 이게 국민만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부를 오래 해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영장을 친다. 영장을 치면은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가죠. 체포동의안에서 막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 시점이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막 맞물려요. 그러니까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또 한동훈 특검법이 갈지도 모른다. 이거하고 민주당이 막 공세를 취하는 이 특검법하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맞물려 버려요. 맞물려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은 방탄을 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은 과연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네요. 어쨌든 이 법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건 이원석 총장은 뭐 알 바 없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담반까지 구성을 한 것도 법대로 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뭐 일부에서 조금 전에 하셨던 대로 일부에서 이거 특검 방지용 이렇게 하면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고 이원석은 무조건 법대로 한다. 그렇죠. 그 길로 들었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화영이 지금 보석 청구를 했던데 조금 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보석 청구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다고 재판이 늦춰지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그러니까 판사 고민도 안 해요. 예. 보석 청구하면 이제 그 보석 신문기를 열어야 되는데 선고가 잡혔는데 신문기를 열 수도 없잖아요. 아예 못 여네. 저는 이게 뭐 도저히 될 가능성도 제로고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아무 의미가. 예. 굳이 한다면 이제 그 몸이 내가 이렇게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형량을 좀 줄여달라. 예. 요런 호소가 하나 있죠. 몸이 요리 안 좋으니 몸이 형량을 조금 이렇게 줄여달라. 요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야 김성태하고 다 보석 나갔잖아. 왜 내만 안 나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좀 이게 그 형평성을 좀 호소하려고. 이런 꼼수죠. 보석이 인용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로인데 아마 이제 그 자기가 아픈 걸 좀 호소하는 거 하나. 특히 지휘청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평성. 김성태나 요거를 그 지휘청한테 보이기 위해서 쇼하는 거다 보면. 아니 김성태 나가고 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데 쟤는 이제 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 사람은 계속 그 재판 지연하고 증거 인멸하려고 계속 진술 번복하고 예를 들어서 박찬대가 백정아를 만났잖아요. 이하영 부인 백정아를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이 어떤 진술 번복하는 거 작당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 보석을 해서 내보내면은 부인이 아니고 이하영이 직접 할 거 아니에요. 직접 증거인멸도 뭐 시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석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여기 있어요. 네. 저는 박찬대가 이번에 원내대표. 압도적으로 이제 원내대표 됐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렇게 둘이가 물론 코에 묻은 건 떼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하고 연결이 있다 봐요. 이재명 재판을 위해서 그 박찬대가 이우일이하고 옛날에 그 유아영의 40년 지기 있잖아요. 용인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우일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백정화하고 통화한 이게 박찬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찬대가 모든 이게 그 이화영의 진술 번복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총대 맨 거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러네. 회계사인가? 변호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회계사죠. 인천에. 세무법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안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뒤에서 증거 조작하고 다 이게 회유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야 네가 대표 시키준 게 아니고 저는 여러 원인 중에 왜 박찬대만 진짜 친명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재명 구하기에 몸을 던져가지고 나중에 박찬대도 지금 소환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증거인멸이에요. 회유하는 게. 증거인멸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챙긴 게 아닌가. 이재명이 옛날에 박찬대도 자기 그 선거운동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옛날에. 근데 그 사람 챙겨주려고 막 업자한테 그 월급 주기 하고 막 생각 이랬거든. 아마 저는 이재명이가 박찬대가 자기 그 리스크 완전히 생명을 걸고 이재명 구하기 진술 해유 여기에 1등 공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켜준 게 아닌가. 그것도 큰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를 비롯해서 진짜 충성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 하겠다는 사람들. 그런데 이재명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방송 같은 데서 다 공개되는 데서 박찬대 보고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한다며 딱 이 한마디 하니까는 전부 다 들어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찬대는 자기 구속을 각오하고 온몸을 던져 이우일이 만나고 이화영이 부인 만나고 다가 이렇게 번복해가 이재명을 구해주려고 하잖아. 이런 의원은 없거든. 그러면 재판하다 보면 이게 모든 게 재판 기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자기 구하려고 변호해 준 사람들 5명, 그러니까. 변호사 5명 배지 달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박찬대도 자기 제일 1등 공신인 거죠. 근데 이제 박찬대도 1등 공신인데 배지 이미 달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달 걸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 뭘 주지 하다가 원내대표 준 거네. 저는 박찬대가 이제 이화영이 만나고 백정화 통화하고 이래가 회유 이런 거 있잖아요. 깊숙하게 이런 거 안 했으면 이게 그렇게 쉽게 원내대표 안 줄 겁니다. 그렇겠네. 경선하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호위무사다 이래 봐야죠. 알겠습니다. 연결된 이야기 하나만 더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실을 이제 폐지를 했다가 신설을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조국이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제 우병우 시즌 2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말을 거꾸로 역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보냐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제 제대로 법원과 검찰이 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로도 저는 연결이 되던데 오히려 떨려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고 보이던데 민정수석이 부활을 하면은 이재명이나 조국 이런 재판이나 수사도 좀 빨라질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범죄자들 잡는 데는 삼각편대라고 계속 하는데 예. 이원석 총장, 그다음에 그 박성재 예. 법무부 장관, 예.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김주현 새로 이제 민정수석은 이제 대통령의 눈과 귀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호랑이로 보면 이빨과 발톱이 민정수석이에요. 그렇죠. 민정수석은 이제 공직기강부터 예. 법률, 예. 그다음에 민심 다 하죠. 예. 그런데 공직기강이 제일 흩어진 게 검찰로 봅니다. 제대로 수사를 안 해 검찰이.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예. 이 김주현 이분이 그 18기의 연수원 예. 대통령보다 5개수 위죠. 예. 근데 서랍을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초임제가 서울중앙지검이야. 수석이야. 초임지가. 예. 그다음에 3차장 검사에서 특수를 총괄했던 예. 3차장 검사. 무서운 사람이야. 중앙지검에. 예. 그다음에 법무부의 검찰국장. 예. 그다음에 법무차관. 예. 그다음에 대검차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예, 그렇죠. 아주 엘리트죠. 예.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 예. 검찰을 훤히 알죠. 이분이 아마 검찰의 기강부터 잡아야지. 그렇죠. 공무원 다 기강 잡아야 되는데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그러면 검찰 기강 잡는다는 게 일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예요. 그럼요. 뭐 정무적 판단을 하라가 아니고. 그럼요. 이게 원래 검찰, 경찰, 뭐 법대로 해라. 국세청, 건감원 이런 데 권력기관 기강 잡는 게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럼요. 그 안에 그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도 있고 다 있죠. 예. 그거가 근데 하나 있고 김주현, 예. 그다음에 박성재 이분도 이게 그 17기입니다. 이분은 예.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예. 대구. 예, 지금은- 근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인연이 많아요. 계속 초임지 대구 있을 때 직속 상관이야. 저 서울 대구지검에서. 예. 그렇군요. 이분이 예. 서울 고검장까지 하다 놓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잖아. 예. 그다음에 이원석. 예. 저는 세 명이 이재명 잡는 삼각편대가 떴다고 제가 방송도 한번 했는데 예. 이재명 때려잡는 삼각편대. 예. 이게 이원석, 박성재, 김주현이다. 예. 이렇게 보이고 공통점은 그 범죄자들. 민한 검사 출신이네요. 최고 엘리트 검사. 최고의 검사 출신. 최고의 검사. 조선 우리나라. 제1검. 그렇죠. 세 명이. 한동훈과 같이 조선 제2검, 제3검, 제4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고. 예. 근데 뭐 주로 이제 검찰에 원래 민정이라는 게 검찰의 기강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두려운 거는 이재명이죠. 예, 왜 이재명이네. 쌍방울 대북 송금. 예, 대구 그다음에 성공 구속. 법카. 예. 지금 입건된 거만. 예. 입건된 거.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 거. 예. 그다음에 성남지청에서 지금 조사 거의 끝났다는데. 예. 그 판교 힐튼 호텔 5단계. 그렇죠. 그다음에 2,402호도 다 압수됐대. 그 공인중개 3월까 다 압수됐어. 예. 2,402호. 예. 거기 리틀 이재명 이현욱의 부인이 글까 있었잖아 그때. 예. 삭제했잖아요. 음. 이런 거를 그 지휘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잡는 삼각편대가 세 명이다. 이번에 이래 보고 그 이제 하나가 더 조국에는 뭐가 있냐? 예. 검찰에 그게 송철호권이 있어요. 송철호권 있죠. 재기수사. 재기수사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내렸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그 서울 고검장 하신 분이에요. 예. 그 장관이 서울 서울 고검에서 내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있고 그다음에 저는 덤으로 피라미드 하나 잡아야지. 이준석이. 그게 기소해라. 그게 기강입니다. 왜 기소 안 하냐 오래된 거. 지금 난립니다. 이준석. 결국 저는 이게 주목적은 예. 이재명인데. 예. 근데 조국이하고 이준석이 덤으로 이런 범죄자들을 잡는 삼각편대. 예. 그게 바로 이제 이원석 총장, 박성대 장관,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세 명이 아마 이제 그 환상대의 호흡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이렇게 이제 큰 물고기 잡으려고 투망을 하면은 물고기도 큰 물고기 올라오지만 저 조그만 물고기 딸려 올라오잖아요. 그 이준석이네. 이준석에는 이제 그 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중요한 게 그게 있잖아. 이번에 공영훈. 예. 공영훈 딸 있죠? 선거법 위반. 딸이 맞아요. 거기 집을 사가 지금까지 실거주자인데. 예, 맞아요. 근데 딸이 전세금 갭 투자했다고. 전세까지 끼고 예. 갭 투자가 투기했다. 예. 이걸로 이게 고발됐잖아. 이거는 그렇죠. 못 빠져나갑니다. 선거법 그 이건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가 진짜 심하게. 근데 이렇게- 이거는 심하잖아. 갭 투자가 그 때문에 공영훈이 몰락했잖아. 그렇죠. 근데 실거주자인데.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출마한 지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을 안 했으면은, 그걸 거짓말을 안 했으면은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요. 워낙 그 막판에 이제 이준석이 이 자기 부모까지 다 이제 그 동원을 해서 막 하면서 그런 거짓말 까지 해서 민주당 편드는 게 아니고 그 선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거법대로 하면은 633이잖아요. 그렇죠. 기소하면 바로 633 해서 바로바로 그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 민정수석 부활이 저는 물론 민정수석실 안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정, 하나는 사정인데 민정은 이제 이 민심을 파악을 하는 거죠. 하나는 사정은 공직기강 잡는 건데 뭐 사정 기능을 뭐 그 없앤다고 하지만은 그게 없앨 수가 없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으니까는 그거는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 흐트러진 이 법치주의 이것을 바로 삼는데 저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이 법대로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조국이 왜 이것을 가지고 우병우 시즌2라는 뭐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벌벌 떠느냐 하면은 조국이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예. 5월 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조국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